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이번 2022 개정교육과정 도덕윤리과 강론 연수를 하게 된 인천 마전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김주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연수를 이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내년도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해가지고서 2022 개정교육과정이 운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 같아서 사전에 이제 궁금하신 점을 아이스톡으로 이제 질문해 달라고서 보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 부족하지만 좀 이제 논의를 통해 가지고서 안내해 드릴 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진행은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 도덕과 강론이 그러니까 이제 어디가 어떻게 얼마만큼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한 1시간 정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는 선생님들께서 궁금해하셨던 점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방향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2022 개정 교육과정 우리 도덕과에서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 이것이 이제 어디가 어떻게 얼마만큼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도덕과 교육과정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개정 방향은 학습자의 교육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 개정입니다. 그리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과 자질의 함양, 그 다음에 학습자를 지원하는 분권화 및 자율화, 그 다음에 특히 이 디지털 AI 교육 환경에 맞춘 교실 수업과 평가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먼저 2015에서는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이었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자기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주적인 사람 대신에 자기 주도성을 좀 더 강조하는 측면에서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 첫 번째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핵심 역량입니다. 2015하고 크게 변한 점은 없는데요. 저기 노란색으로 강조된 점입니다. 의사소통 역량이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바뀌어서 협력이라는 점을 더 강조했다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좀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과 편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고요. 2015에서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만 구성되었었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그 다음에 융합 선택 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덕윤리과에서도 일반 선택 과목,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 하나, 진로 선택 과목 둘, 그 다음에 융합 선택 과목 하나, 이렇게 교과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체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와 조금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핵심 아이디어라는 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그 핵심 아이디어에 비추어서 학습해야 할 내용 요소가 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라는 거는 영역을 아우르면서 해당 영역의 학습을 통해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진술한 것입니다. 해당 영역의 학습에 초점을 부여하여 깊이 있는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되는 것인데 빅 아이디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도덕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핵심 아이디어라고 일단은 선정을 하고 대단원마다 하나씩 핵심 아이디어를 선정해 가지고서 교육과정 해설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핵심 아이디어를 근거로 내용 요소가 있는데요. 내용 요소가 지식 이해, 그다음에 과정 기능, 그다음에 가치 태도,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대단원마다 이 배워야 할 필수 학습 내용이 있고요. 지식 이해,
그다음에 그를 통해서 어떤 태도를 길러야 되고 어떤 가치를 함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술해 놓았습니다.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건가요? 이건가요? 네, 2015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서는 보게 되면 영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핵심 가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화된 지식이 있고요. 내용 요소가 있고 기능이 있었는데 이것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어떻게 변하냐면 여기에 보시면 핵심 아이디어라는 게 있고요. 대단원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가 있고 그에 비추어서 이렇게 내용 요소가 있고요. 거기에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이렇게 내용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하면 핵심 가치와 그러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했던 핵심 가치와 일반화된 지식이 핵심 아이디어로 변화했고요. 그다음에 내용 요소는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로 세분화되었습니다. 특히 가치, 태도라는 내용이 요소가 신설되었습니다. 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교수 학습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깊이 있는 학습이라는 거를 특히 강조하더라고요. 지난번 이 강론 그 팀들 모여서 그때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깊이 있는 학습이라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 개념을 배웠으면 그것을 다른 실생활이나 사례에 전이할 수 있는 능력을 깊이 있는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깊이 있는 학습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 간 연계도 필요하고 실생활에 있는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습 과정과 학습 전략 점검 개선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는 교수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평가 방향입니다. 2015하고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그 다음에 수행평가의 내실화, 그 다음에 최소 성취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좀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보면은 무슨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공문이 가끔 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는 고교학점제와 관련 변화로서 기존에는 국영수만 했었는데 이제 사회과학까지 모든 과목에 해당해서 최소 성취를 보장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해라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능 정보 기술을 이용한 학생 맞춤형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개정을 하였습니다. 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2028년도부터 이제 수능이 개편이 되죠. 변화가 되고요. 그래서 선택 과목제가 폐지가 됩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17과목 중 택 2로 해가지고서 사회 9과목, 과학 8과목 중에 이제 2개를 골라서 선택해서 수능을 응시했었는데 이제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동일하게 응시자 모두 응시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고교 내신 체제가 개편이 되었죠. 이때까지는 저희가 9등급제로 해가지고서 내신 등급을 산출했었는데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서 1등급은 10%, 2등급은 누적 34%, 3등급은 누적 66%, 4등급은 누적 90%, 5등급까지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과목 평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등급을 함께 기재하는데 사회과학 교과에서 융합선택 과목이 새로 이제 편제가 되면서 융합선택 과목은 상대평가는 안 하고 절대평가만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고교 내신 체제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서 논서수령 평가가 확대되었다는 점,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평가 전문성 향상 연수를 집중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 도덕과에서 추구하는 교과 역량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입니다. 일반 선택은 현대사회와 윤리, 그 다음에 진로 선택에서는 윤리와 사상, 인문학과 윤리, 그 다음에 융합 선택에서는 윤리 문제 탐구라는 교과목을 가르치게 되는데 이제 도덕적 탐구, 윤리적 성찰, 일상의 실천까지 강조를 하면서 역량은 비판적이고 배려적 사고력, 그 다음에 도덕 공동체 의식, 도덕적 상상력과 정서, 그 다음에 인공지능 윤리 같은 걸 강조하게 되는데 특히
이 시민 역량, 생태 전환 역량, 그다음에 디지털 윤리 역량은 그 총론에서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역량입니다. 그래서 도덕과 교육 과정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역량을 설정하지 않고요. 총론에 맞추어 가지고서 이런 세 가지 역량을 집중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가르치자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특히 생태 시민이라는 용어가 교육 과정에 등장을 하였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내용 편제가 바뀌었다고 했고요. 이 핵심 아이디어, 빅 아이디어입니다. 이거는 해당 과목 윤리 수업의 목표점을 보다 명료하게 하는 기능을 하고요. 각 과목에서 구현하려는 도덕적 지식과 실천의 연계 과정의 바탕을 두고 해당 과목의 각 영역에서 핵심이 되는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를 압축해서 제시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용 요소와 성취 기준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게 생명과 윤리죠. 네, 거기서 보면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이게 핵심이 아이디어고요. 거기에 보게 되면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명 윤리와 관련된 쟁점에 대한 이해. 자, 이런 게 이제 키포인트로 핵심 아이디어가 되어서 학생들이 이 단원에서 꼭 배워야 될 일반화된 지식을 이렇게 문장으로 진술해 놓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식 이해. 이거는 해당 영역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이해해야 할 내용으로서 학생의 도덕 발달 수준에 맞는 도덕적 지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연계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 다음에 질문형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교과서는 보지는 못했지만 교육과정에서 보면 이 지식 이해에 대해서 질문형으로 제시해가지고서 자신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명과 윤리 단원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출생과 죽음의 의미와 생명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은 무엇인가? 라는 식으로 질문형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과정 기능 가치 태도인데요. 네, 과정 기능은 교과 고유의 사고 및 탐구 과정 또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탐구와 성찰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과정 기능에 대해서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치 태도입니다. 이거는 교과 활동을 통해서 기를 수 있는 고유한 가치와 태도를 의미하는데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태도를 함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윤리적 관점에서 성찰하기, 윤리 이론을 통해서 정당화하기, 윤리적 실천 방안 제안하기 이게 과정 기능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치 태도는 생명 존중과 책임의 자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교육 과정에 다 하나하나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 그 도덕과 교과목에 대해서 2022 개조교육 과정에서는 어떻게 얼마만큼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선택 과목으로서 현대사회와 윤리입니다. 네, 현대사회와 윤리는 다들 익히 알다시피 과목명이 변화했습니다. 기존의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생활과 윤리였던 과목이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현대사회와 윤리로 과목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네, 현대사회와 윤리는 도덕적 탐구 능력과 윤리적 성찰 및 실천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들을 실천 윤리학의 관점으로 탐구함으로써 윤리적 성찰이 일상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목입니다. 네, 아무튼 생활과 윤리가 현대사회 윤리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단원은 현대생활과 윤리, 그다음에 그다음에 2단원은 생명윤리와 생태윤리, 3단원은 과학과 디지털 학습 환경 윤리, 그다음에 4단원은 민주시민과 윤리, 5단원은 문화와 경제생활의 윤리, 6단원은 평화와 공존의 윤리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EBS 연계 기준으로 보게 되면 1, 2단원은 현대생활과 윤리, 그다음에 3, 4, 5, 11단원은 생명윤리와 생태윤리입니다. 그 자연관 나온 내용이 이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이쪽으로 포함되었고요. 그다음에 3단원은 과학과 디지털 학습 환경 윤리로서 EBS에서 9단원, 10단원인데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면서 이 단원에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민주시민과 윤리는 크게 변화된 것이 없고요. 그다음에 문화와 경제생활의 윤리는 경제생활의 윤리라는 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6단원 평화와 공존의 윤리는 EBS에서 14, 15단원이고요. 크게 변동된 건 없습니다. 네, 이거를 보시면 실제로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4단원에서 과학과 윤리에 자연과 윤리가 있었는데 이 자연과 윤리를 여기에 보시면 2단원의 생태윤리 해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 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동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단원이 과학과 윤리였는데 3단원으로 과학과 디지털 학습 환경 윤리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인공지능의 윤리적 쟁점에 대한 내용이 추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와 윤리가 4단원 민주시민과 윤리로 이동하였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자연관이 삶과 죽음, 생명윤리 부분으로 묶였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관련 내용과 경제생활윤리가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성문서가 아까 전에 보았지만 과학정보윤리가 그 사회와 윤리보다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대단원명 및 중단원명이 일부분 변경되었습니다. 네, 하나씩 살펴보면 네, 현대생활과 윤리입니다. 1단원이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와 성찰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윤리 이론으로서 유불도,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도덕, 과학적 접근이 있고요. 여기에 사회사상이 추가되었습니다. 현대사회 윤리에서. 네, 1단원에서 이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단원은 생명윤리와 생태윤리인데요. 삶과 죽음의 윤리, 그 다음에 생명윤리가 하나의 중단원으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생활과 윤리 내용 요소 중에 그 동물 실험, 동물의 권리 문제 등이 삭제되고 자연관으로 한 번에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은 과학과 디지털 학습 환경 윤리고요. 단원의 순서가 변경되었고요. 3단원으로. 그다음에 인공지능 윤리 관련 내용 요소가 추가되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4단원은 민주시민과 윤리고요. 국가와 시민 윤리가 사회 윤리였는데 민주시민이라는 게 이제 총론에서 강조하다 보면서 민주시민과 윤리로 단원명이 변경되었고, 중단원 순서도 직업윤리, 그다음에 시민윤리, 정의론 이 순서로 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분배정의와 교정정의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시민불복종이 나왔던 것 같은데 시민불복종이 먼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와 경제생활의 윤리는 네, 별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경제생활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갈등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와 공존의 윤리에서는 네, 이것도 뭐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네, 중단원명 변경이 된 것 중에 갈등 해결과 소통의 윤리가 소통과 담론의 윤리로 변경되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네,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해서 우리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그 다음에 도덕과 교과 역량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디지털 관련된 수업 방법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교수학습 방법에서 온 오프라인 수업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디지털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라는 게 교수학습 방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디지털 학습이라는 게 추가되었습니다. 네, 평가에 관련해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평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거는 현대사회 윤리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목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현대사회 윤리는 기존의 생애가 윤리 과목하고 과목 성격이 거의 유사한데요. 인공지능, 그다음에 경제생활 윤리가 추가되었다는 거, 그다음에 단원의 순서가 좀 이동했고요. 중단원명이나 대단원명이 조금씩 변화하였다라는 게 네, 현대사회 윤리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큰 변화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첫 번째는 뭐냐면 윤리와 사상입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윤리와 사상은 일반 선택 과목이었는데 이제 진로 선택 과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목명은 그대로 윤리와 사상입니다. 네. 그래서 윤리와 사상은 진로 탐색 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철학 및 사상 관련 진로 탐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목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윤리와 사상의 과목 구성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인데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동양 윤리 사상, 그 다음에 한국 윤리 사상, 그 다음에 서양 윤리 사상, 그 다음에 사회사상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거의 대부분 공자, 맹자, 순자,
주자, 왕수인, 노자, 장자, 적가모니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다음에 한국윤리사상에서는 조식이 추가되었습니다. 남명 조식이 내용으로 추가되었고요. 서양윤리사상도 거의 대부분 배우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도덕과학적 접근이라는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임윤리, 배려윤리도 다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회사상은 또 이제 좀 이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네, 이상사회 파트가 없어졌습니다. 네,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게 인간의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인간의 삶과 윤리사상이라는 그 대단원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고 이게 다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양윤리사상, 그리고 동양과 한국윤리사상이 나눠져서 동양윤리사상, 한국윤리사상, 그다음에 서양윤리사상, 사회사상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윤리사상 단원이 1단원 삭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2단원 동양과 한국윤리사상이 동양, 그 다음에 한국윤리사상으로 분리가 되었고요. 남명 조식사상과 도덕과학적 접근이 추가되었고, 사회사상에서 이상사회 파트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평화단원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 시민, 민주주의, 자본주의로만 구성이 된다입니다. 그래서 1단원, 대단원 1 동양윤리사상에서는 보시면은 인간과 윤리사상, 사상의 연원, 동양 사상의 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동양윤리사상, 한국윤리사상으로 분리가 되어서 동양윤리사상에서는 보시면은 여기에서 보시면은 인륜 도덕과 마음의 회복, 그 다음에 이게 공자, 맹자, 그 다음에 순자, 그 다음에 주자, 양명 이렇게 나눠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교, 불교, 도가 이렇게 배우는 것 같습니다. 네, 유교, 도가, 불교 이렇게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교의 전개 과정도 삭제가 되었고요. 노자와 장제 사상이 소단원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네, 한국윤리사상입니다. 한국윤리사상은 남명 조식 사상이 추가가 되었고요. 하곡, 정제도 사상이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일상적, 아니다, 여기는 이왕이 2종. 여기에서 보시면 내적 깨어 있음과 외적 실천을 강조하는 사상, 실천을 강조하는 도덕 그 내용이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명 조식 사상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마음의 생동성과 활동적 이치, 그러니까 정제도 사상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본성의 확증과 마음의 주체성은 정리학용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윤리 사상이 따로 이렇게 대단원 2파트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남명 조식 사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리학의 실천과 현실적 적용에 관심을 둔 사상이고요. 그래서 성리학 우선주의에서 벗어나서 도교, 불교 등의 사상에 편견 없이 수용하는 개방적 태도를 가지고 있고 퇴계의 공부법을 비판했다고 나와 있는데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서양 윤리 사상입니다. 고대 그리스 사상과 헤브라이즘 사상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험론, 합리론이 삭제가 되어서 흉이 안 나오나 봐요. 이제 교육과정에 스피노자랑. 네, 그리고 베이컨, 데카르트도 없어졌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상대주의와 보편주의,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영혼의 조화와 성품의 탁월성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헬레니즘 시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세는 그리스도교와 사랑의 윤리 아우구스티누스와 그 다음에 자연법 윤리와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삭제돼서 칸트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공리주의와 그 다음에 실존주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도덕의 기원과 판단에 대한 과학적 설명 이래가지고서 도덕 과학적 접근이 추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책임 배려와 윤리적 삶, 책임 윤리와 배려 윤리에 대한 내용도 한 단원으로 소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도덕 과학적 접근이라는 거는 크게 진화윤리학과 신경윤리학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타적 행동이나 성품과 관련된 도덕성은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의 결과이다. 인간의 이타적 행위는 생물학적 적응의 결과이다. 라는 내용인가 봐요. 네, 신경윤리학은 도덕 판단에서 이성과 정서의 역할, 자유의지나 공감 능력 등 과학적 측정 방법 등을 통해 입증한 것이라고 하는데 공부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사회사상입니다. 사회사상은
네, 그 이상사회하고 평화단원이 삭제가 되었고요. 일단은 그래서 동서양의 국가 간, 그다음에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옛날에는 국가, 시민, 뭐 이렇게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좀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단원명이 이렇게 바뀐 거죠. 그다음에 시민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민주주의 이상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자본주의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서 조금 더 선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도 극복 및 개선 방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리와 사상은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진로와 연계해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실시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평가 방법입니다. 평가 방법은 크게 약간 현대사회 윤리하고는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 여기 보시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평가해라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평가할 때. 네, 그래서 윤리와 사상 내용을 요약해 보면 기존의 윤리와 사상 과목 성격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과목 특성만 조금 변경된 거죠. 진로 선택 과목으로. 그 다음에 동양윤리 사상에서 조식 사상, 그 다음에 도덕 과학적 접근이 추가되었고요. 서양 윤리 사상에서는 경험론, 합리론 부분, 근대 윤리 사상, 근대 초반에 있는 윤리 사상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와 연계하고자 이제 윤리와 사상을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진로 선택 과목 중에 이제 인문학과 윤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문학과 윤리는 고전과 윤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전과 윤리 과목이었고요. 이게 이제 인문학과 윤리 과목으로 변경되었고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네, 이 인문학과 윤리 과목은 가치관계 확장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학교 도덕부터 해서 도덕의 전반적인 건데 같습니다. 가치관계 확장법 해서 일단은 나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해서 가치관계 확장법에 따라서 탐구한 뒤에 다시 나의 삶에 대한 물음으로 돌아온다. 뭐 획기적 방법이다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먼저 자신과의 관계 영역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는 고전을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에 타인과의 관계 영역에서 타인과 관계를 원만하게 맺을 수 있는 고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타인과 사회 그 영역 가운데 이렇게 자유와 평등과 관련된 고전, 그다음에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에서 다양성, 포용성과 관련된 고전, 그다음에 자연 초월에서 자연과의 관계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자연과의 관계 영역에서는 공존과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고전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이제 자신과의 관계 영역으로 와가지고 삶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는 고전, 이렇게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시면 그 인문학과 윤리 과목은 과목의 성격에서 보시면 도덕적 주체가 맺는 가치관계 확장, 나, 타인, 그다음에 사회, 그다음에 자연 이렇게 확장하면서 가치관계 확장이 삶을 주도하는, 다시 그랬다가 자신에게 회귀되는 이런 방법으로 과목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 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제들과 관련된 고전이 제시가 돼서 고전이 조금 변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첫 번째 성찰 대상으로서의 나, 그다음에 타인과 관계 맺기, 자유와 평등, 다양성과 포용성, 공존과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삶의 의미에 대한 물음, 이렇게 단원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그러니까 성찰 대상으로서의 나의 단원에서는 인문학과 윤리에서는 경몽요결, 그다음에 쾌락이라는 고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인과 관계 맺기에서는 금강경과 논어라는 고전을 제시하고 있고요. 자유와 평등에서는 장자와 정의론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다양성과 포용성에서는 자유론, 그다음에 스노크래시라는 고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전과 지속 가능성에서는 목민심서와 침묵의 봄 고전을 제시하고 있고요. 삶의 의미에 대한 물음 단원에서는 신약, 꾸란, 수심결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네, 이렇게 단원이 총 6개 단원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 앞에 있는 경몽요걸, 그다음에 뒤에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 고전이고요. 이게 연계 고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뤄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앞에다 배치한 것 같습니다. 네, 굳이 여기에 있는 고전을
고전만을 하는 건 아니고 다양한 고전들과 연계해서 가르쳐도 된다고는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 고전과 연계 고전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논어랑 그다음에 정의론, 장자인가요? 장자? 이거는 다 다 영역과 관련된 고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단원에서 가르칠 수 있고 이 단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고전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네, 논어도 여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한 단원에서만 꼭 이 고전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잘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했던 고전과 윤리 과목에서는 이렇게 고전이 있었는데요. 초록색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윤리생명학 정초는 없어졌고요. 니코마코스 윤리학도 없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국가도 없어졌고요. 공리주의, 동물해방, 노자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대신에 에피쿠로스의 쾌락, 그다음에 자유론, 그다음에 스노크레시, 그다음에 침묵의 봄이라는 고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쾌락은 네, 에피쿠로스의 쾌락이고요. 지속적 정신적 쾌락을 추구한 에피쿠로스의 고전이죠. 네, 이런 고전이 추가가 되었고, 그다음에 미래 자유론,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우고자 했던 미래 고전, 네,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노크래시라는 책이 있는데요. 좀 저도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네, 김승미 선생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메타버스 시대를 배경으로 한 SF 장편 소설이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여기서 뭐 아바타라는 이 단어가 처음 등장을 했고, 매트릭스 영화에 이게 네, 영향을 미쳤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고전이긴 한데 이 고전이 추가가 되었다라는 걸 네, 소개합니다. 그다음에 침묵의 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살충제 사용으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전으로 한번 탐구해 보자 해서 추가된 고전입니다. 그래서 인문학과 윤리에 대해서 과목 구성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핵심 고전과 함께 연계 고전을 제시하고 있고요. 기존의 고전이 일부 삭제되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고전이 추가가 되었다. 그다음에 가치관계 확장법에 대해서 따라서 자신에 대한 성찰로 회귀가 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찰 대상으로서의 나라는 단원에서 보게 되면 경모 요결이 핵심 고전이고요. 그다음에 코스모스가 연계 고전이 됩니다. 그다음에 쾌락이 핵심 고전이고 파타가 네, 연계 고전이 됩니다. 코스모스라는 책은 닐 타이슨 박사와 함께 시간과 공간을 여행하는 설정으로 우주의 신비를 탐구하는 칼 세이건의 고전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런 고전이 들어간 게 그러니까 과학과 학생들도 들을 수 있게끔 하려고서 네, 좀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 쪽, 이공계 쪽으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이 인문학과 윤리를 좀 선택할 수 있게끔 하고자 이런 코스모스라는 고전이라든지 스노크넷이라는 고전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스타니파타는 불교 경전이죠. 불교에서 가장 오래된 원시 경전을 모아놓은 거고요. 네, 타인과 관계 맺기라는 단원에서 보시면 금강경이 핵심 고전이고요. 정의론 연계 고전, 그다음에 논어, 그다음에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나와 있는데요. 삭제됐는데 왜 들어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유와 평등 단원에서는 장자, 그다음에 정의론이라는 책을 핵심 고전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성과 포용성이라는 단원에서는 자유론, 그다음에 스노크래시라는 단원을 핵심 고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존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원에서는 목민심서, 그다음에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에리 프롬의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라는 고전도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삶을 사랑하는 능력을 회복해야 함을 강조하는 에리 프롬의 고전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이제 가치관계 확장법이 이제 회귀해가지고서 삶의 의미에 대한 물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성찰해 볼 수 있도록 신약, 꾸란, 그다음에 수심결이라는 책을 고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스콩의 고전이 들어가 있는 책을 저도 제대로 못 봐서 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라는 책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인문학과 윤리는 그 고전과 윤리가 변경된 과목이라서 고전을 강독하는 걸 강조하고요. 그래서 1독,
그다음에 텍스트 읽기로서 1독, 그다음에 텍스트 저자의 생각과 마음 읽기로서 2독, 그다음에 독자 자신과 자신의 경험과 삶으로서의 3독, 이렇게 해가지고서 교수학습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읽기라는 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내러티브적 접근, 화두적 접근, 그다음에 뭐 필사를 활용해가지고서 성찰 노트를 작성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12개의 주제와 제시된 고전들을 모두 필수적으로 다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고전들 외에도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고전을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평가 방법인데요. 네, 그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뭐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아무튼 학생들의 성취의 개별 맞춤 피드백도 제공해야 되고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라 라는 점도 여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기존의 고전과 윤리 과목과 유사합니다. 근데 활용되는 고전이 조금 변화가 되어서 추가 삭제되었다. 그 다음에 핵심 고전과 연계 고전이 제시되고 있고 고전 강도 및 필사 활용 수업에 좀 유용한 교과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신설된 이제 교과 편제 때문에 이제 융합 선택 과목이라는 게 새로 생겼고요. 그래서 윤리문제 탐구라는 교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윤리문제 탐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융합 선택 과목입니다. 융합 선택 과목은 교과 내 또는 교과 간 주제 융합 과목, 그 다음에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 그 다음에 실생활 주제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에 관한 주제를 중심으로 교과 내, 그 다음에 교과 간 융합을 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교육과정 총론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고요.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 그 다음에 생태 관련된 교육, 그 다음에 디지털 소양 교육, 이 3가지는 총론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융합 선택 과목인 윤리문제 탐구에서도 이 3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과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학교 도덕, 그 다음에 고등학교 통합사회, 그 다음에 현대사회 윤리, 윤리와 사상, 그 다음에 인문학과 윤리와 이론적 토대를 함께하고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총론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민주시민, 그다음에 디지털 역량, 그다음에 생태 관련된 최근의 윤리적 쟁점들을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윤리 문제를 찾아서 탐구 과제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학습 과정에 중점을 두며 자신의 삶 및 진로와 연결지어서 탐구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네, 그래서 과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단원은 윤리문제 탐구의 이해이고요. 그 다음에 2단원은 시민의 삶과 윤리적 탐구, 그러니까 민주시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단원은 인공지능 시대의 삶과 윤리적 탐구, 그러니까 인공지능 디지털 역량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단원은 생태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5단원은 윤리문제 탐구를 자신의 진로와 연결시켜가지고서 성찰해보고 탐구해볼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문제 탐구 방법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 인공지능, 생태 등을 고려해서 자신이 탐구하는 주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윤리문제를 탐구해보는 교과입니다. 그래서 네, 단원을 실제로 보시면 윤리문제 탐구의 이해, 시민의 삶과 윤리적 탐구, 인공지능 시대의 삶과 윤리적 탐구, 그다음에 생태적 삶과 윤리적 탐구, 그다음에 윤리문제 탐구의 적용, 이렇게 총 5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로 신설된 윤리문제 탐구 교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윤리문제 탐구이기 때문에 가치 갈등, 가치 분석, 그다음에 딜레마 토론, 도덕 이야기, 역할놀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윤리문제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삶과 관련된 윤리 문제를 탐구해 보고 학생들 스스로 성찰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진로와도 한번 연계해 볼 수 있도록 수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리문제 탐구 이해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첫 단원이고요. 윤리문제 탐구 첫 단원에서는 먼저 윤리문제는 무엇인지, 윤리문제의 의미, 그 다음에 윤리문제 탐구의 의미, 그리고 윤리문제 탐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 이런 거를 맨 처음에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네요. 네, 윤리문제를 탐구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고 윤리문제 탐구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다루는 단원입니다. 첫 번째 단원. 그다음에 두 번째 단원은 시민의 삶과 윤리적 탐구에 관련된 단원입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고요. 네, 조금 더 크게 보시면 행복의 의미, 그다음에 윤리적 삶과 행복의 관계, 그다음에 사생활과 그러니까 개인선과 공동선, 네, 여기 나와 있죠.
그것에 대해서 탐구하는 거, 그다음에 사회적 차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난민 문제에 대해서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시민과 관련해 가지고서 윤리 문제이고 이런 거를 탐구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인공지능 시대의 삶과 윤리적 탐구입니다. 교육과정에서 계속 강조하는 그 디지털 역량이고요. 여기서는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일단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에 대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해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론에서 강조한 디지털 역량, 인공지능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와 관련된 윤리 문제를 탐구하는 단원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단어는 생태적 삶과 윤리적 탐구입니다. 그래서 총론에서도 계속 이 환경, 생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 윤리문제 탐구 단원에서도 이 생태에 관련된 내용을 어떤 윤리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탐구해 볼 수 있도록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그러니까 동물 관련된 윤리적 문제, 동물 복지와 관련된 논쟁, 또는 기후 위기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윤리적 소비, 뭐 지속 가능한 삶.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생태 시민으로서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성찰하고 실천해보고 이런 관련된 윤리 문제를 탐구해보는 단원입니다. 마지막 단어는 윤리문제 탐구의 적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윤리문제 탐구에 대해서 저런 다양한 내용들을 탐구해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진로와 연계된 윤리문제를 선정해가지고서 스스로 한번 그 윤리문제를 탐구해볼 수 있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1단원에서 배운 윤리문제 탐구 방법을 선택하고 2에서 4단원에서 다룬 구체적 주제를 탐구한 후에 자신의 진로와 연계된 윤리문제를 직접 탐구해보는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문제 탐구 교과에서 교수학습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진로와 관련해서 탐구 주제를 선택하고 직업 윤리를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교수학습 방법에서 도덕 이야기를 활용한다든지 역할놀이를 한다든지 소크라테스적 질문을 해서 도덕가만에 특화된 탐구 방법을 수업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평가 방법은 크게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도구를 계속 활용하라고 평가 방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윤리문제 탐구는 융합 선택 과목이고요.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신설된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있는 사회문제 탐구하고 내용이 조금 비슷할 것 같은데 좀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다 더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사회, 그다음에 현대사회 윤리 등의 과목과 교과 간 연계가 가능하고요. 특히 진로와 관련된 윤리문제 탐구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좀 빨리 했네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변화된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그 사전에 선생님들께 그 메시지로 드렸었죠.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일선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과정을 편제해야 되고 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저희 김승민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근데 뭐 확정은 아닐 것 같긴 한데요. 이상으로 저는 좀 마치고, 어떻게 바로 해요? 아니면은 휴식을 했다가 할까요? 바로 할까요? 바로 하고서 빨리 마치는 게 좋으시겠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이제 이 교육과정과 관련해 가지고서 나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검단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김승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그 김주희 선생님께서 앞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도덕과 강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선생님들이 더 궁금하신 거는 요거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속 시원한 대답을 저희가 드릴 수 없다는 게 조금 좀 죄송스럽지만 어쨌든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한 결과 답변을 이제 드리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링크를 이제 먼저 우선 드려서 궁금한 건 질문 주세요라고 했더니 이제 몇몇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거에 관해서 이제 비슷한 질문끼리 묻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요. 이제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교육과정을 짤 때 어떻게 배치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명한 방법이 있다면 이제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제 저는 되게 추상적인 답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해진 답이라는 게 첫 번째는 이제 존재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학교 상황이 다 다르고 타교과와 의견을 합의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동교과 안에서도 또 생각이 다르실 수 있고 예를 들어 저는 2학년 때 현대사회 윤리를 나는 깔고 싶은데 우리 다른 윤리 선생님께서는 또 생각이 다르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회과 안에서도 일사과는 이걸 깔고 싶은데 우리는 뭐 이걸 깔고 싶고 이런 게 또 다를 것이고 그다음에 또 사회과가 항상 과학과랑 같이 이제 트랙으로 묶이잖아요. 또 과학과 선생님들 또 생각이 다르시고 타 교과 선생님 다 다르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학교에서 어떤 것이 합의가 됐다, 어떤 큰 틀이 합의가 됐다 하시면 그것을 윤리 선생님이 이제 그걸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걸 바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예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일반 선택끼리 묶어서 다른 성격의 과목은 넣지 말자. 일반 선택끼리 묶고 진로 선택끼리 묶고 융합 선택끼리 묶자 이거는 대전제가 합의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학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합의가 안 되신 학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다른 과는 일반 선택 까는데 나는 융합 선택 깔고 싶은데 막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게 학교마다 다 다양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죄송하게도 현명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이라면 이제 같은 성격의 과목끼리 배치하시는 게 가장 좀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이제 모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각 과목마다 대표 과목이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뭐 일반 사회에서 뭐 사회문화고 뭐 윤리에서는 현대사회와 윤리다 이런 식으로 한 개 과목밖에 없는데 만약에 모두가 다 일반 선택 과목을 깔았는데 뭐 지리과에서 갑자기 거기 융합 선택을 까는 순간 애들이 선택에서 유불리가 분명히 작용하거든요. 왜냐면 융합 선택 과목만 그 등급 병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취도만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그게 성격이 다른 과목들을 막 깔았을 때 나는 여기서 우리는 유리하지만 저쪽에서는 또 불리할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학교 이제 큰 틀은 같은 성격의 과목끼리 그 중에서 고르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2022 개정교육 과정의 원칙 중에 하나를 보니까 성적 산출 방식이 다르면 되도록이면 같은 트랙으로 묶지 말라는 그런 원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은 성적 산출 방식이 같은데 융합 선택은 등급 병기를 안 하기 때문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막 섞였을 때는 되도록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원칙에서 좀 벗어나게 되고요. 근데 되도록이기 때문에 절대 넣지 마세요. 이제 그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저 방향을 이제 따른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게 막 섞이지 않는 것이 되도록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것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선택 과목이 총 4개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거 4개를 다 깔면 4과목을 다 가르쳐야 되니까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나는 그냥 현대사회 윤리 1개만 가르치고 싶다. 그래서 예를 들어 1개만 까시면 2가지가 계속 상충하는 건데 그러면 부담은 줄어들지만 시수가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은 모든 과목을 다 깔았는데 윤리는 만약에 현대사회 윤리 하나만 깔았을 때 그 어떤 시수나 이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목을 많이 깔아놓는 것이 부담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시수 부족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내가 현대사회 윤리 하나만 이제 교육과정에 깔았을 때 그거로 딱 내 시수에 맞게 시간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애들이 어떻게 선택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윤리 과목 자체가 현대사회와 윤리밖에 없으니까 뭐 다른 뭐 사회과의 다른 과목, 융합 선택 과목을 가르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교양 과목을 가르치실 수도 있고 어쨌든 다 과목을 가르친다는 건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이랑 고교 학점제가 되면서 약간 기본값이라고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윤리 관련 과목을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도 있고 윤리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까지 포함해서 다양하게 가르치실 수가 있다면 그래도 저는 이제 저라면 그래도 네 과목을 여러 개 가르치는 게 낫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의 선택이시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22 취지에 맞고 도덕 교과 TO나 시수 관련해서는 되도록 과목을 펼쳐 놓는 것이 이 2022 취지에는 맞는 것 같은데 뭐 학교마다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르니까 그거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요. 교육과정에서 단위수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모든 선택 과목이 다 기본적으로 이제 4학점으로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회 과목 중에서 뭐 완전 저희 과목은 아니지만 저희가 요 부분에서 윤리도 많이 가르치니까 통합사회도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과목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약간 사회과 선생님들의 시수를 막 조정하거나 그렇게도 많이 활용이 됐지만 이제 1학년 때 이 과목을 배우면 3학년 때 이제 고3 때 수능으로 통합 사회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도가 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최소한 4단위 4학점으로는 확보를 해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지금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현대사회와 윤리, 뭐 윤리와 사상, 인문학과 윤리 이런 과목들은 4로 하면 참 좋겠지만 다른 과목들이랑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보니까 4단위를 이렇게 계속 주장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4단위를 하는 순간 또 다른 과목도 다 맞물려 있으니까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학점 수는 정해져 있는데 이 풍선처럼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대표 과목인 일반 선택 과목은 4로 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진로 선택이랑 융합 선택은 3으로 지금 짜져 있거든요. 현재는. 근데 그것도 4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이 가능하니까 조절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윤리와 사상을 현대사회와 윤리 이후에 배치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과목 순서가 뭔가 있나요? 이런 질문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22 본래 취지를 보면 일반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진로 선택을 하고 뭐 융합 선택을 한다 이런 방향에서 이제 개발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계가 있는 과목은 그대로 따르는 게 맞지만 예를 들어 뭐 물리 1과 물리 2가 있는데 물리 2를 먼저 배우고 물리 1을 나중에 배우는 건 위계가 맞지 않잖아요. 그런 거는 그대로 따르기를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 위계가 따로 없는 과목, 저희 과목 같은 거겠죠?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뭐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윤리 과목 같은 경우는 내용상 위계가 딱히 없기 때문에 선택 과목상에 정해진 순서는 없으니까 뭐 윤리와 사상 먼저 하고 현대사 윤리를 하셔도 되고 순서를 바꾸셔도 되고 그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2022에서 제시해 준 걸 보면 일반 진로 융합 순위 조금 일반적인 순서이긴 합니다. 근데 이걸 꼭 따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아까 질문에 윤리와 사상 먼저 듣고 현대사회와 윤리 해도 되나요? 하셨는데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질문도 되게 많았거든요. 이제 윤리 문제 탐구가 그러니까 윤리과의 융합 선택 과목인데 다른 선생님이 가르쳐도 되나요? 이거를 이제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냐면 지금 사회문제 탐구 같은 경우가 진로 선택 과목이고 등급이 산출이 안 되는 과목이어서 사회과 선생님들이 다 가르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가르친 적이 있고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질문인데요. 다른 교과의 융합 선택 과목을 윤리과도 가르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반대로 윤리 문제 탐구 말고 뭐 예를 들어 여행지리 윤리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나요?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답변을 드리면 지금 2015에서의 진로 선택 과목이랑 2022의 융합 선택 과목이랑 성격이 되게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만 등급이 나오지 않고 성취도로만 평가되는 과목이에요. 그러 융합 선택만 등급 병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 해당 교과의 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행 지리를 제가 가르치는 것보다 지리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잘 가르치시겠죠. 그리고 윤리문제 탐구도 윤리 선생님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하지만 다른 사회 선생님도 수업은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윤리문제 탐구가 아니라 뭐 다른 과의 융합 선택 과목도 저희가 가르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벌써 이제 윤리문제 탐구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윤리문제 탐구라는 과목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우선은 제가 봤을 때 그냥 윤리문제 탐구라는 교과서를 제가 볼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사회 문제 탐구에 비해서 탐구 방법 면에서 뭔가 이렇게 딱딱 떨어지거나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약간 추상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 문제 탐구에 나와 있는 탐구 방법은 뭐 질문지법, 뭐 양적 조사, 뭐 질적 연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가 딱딱딱 나와 있고 그 단계들의 성격이 명확하다면 지금 아까 전에 김주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보시면 뭐 딜레마에 관한 거, 그다음에 뭐 도덕 이야기, 가치 갈등, 가치 분석 이런 것들이 교과서 상에는 단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긴 한데 2단계랑 3단계가 뭐가 다르지? 그다음 다르다고 애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 줘야 되지? 약간 이런 추상적인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 진로랑 관련해서 윤리 문제를 탐구한다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그런 추상적인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아까 교육과정 말씀해 주실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생들의 진로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윤리 문제에 대해 탐구하게 하는 게 가장 적절하겠다. 내 진로랑 연결했을 때 또는 내 삶과 연결했을 때 아이들의 관심이나 흥미도가 가장 높으니까 그게 가장 매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냥 저의 주관적인 답변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문은요. 융합 선택 과목, 그러니까 윤리문제 탐구죠. 3학년 2학기에 편성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저희 학교도 지금 현재는 완전 최종이 아니지만 3학년 2학기 트랙에 융합 선택길이 되어 있고 윤리문제 탐구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3학년 2학기 다 아시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다 아시니까 그런 상태에서 윤리문제 탐구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3학년 2학기 때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얘만 등급이 병기가 안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똑같이 애들이 공부도 안 하고 안 듣고 이럴 거라면 차라리 아이들이 조금 더 흥미있고 너 삶과 관련된 또 성적과는 그렇게 막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과목을 3학년 2학기 때 하는 게 다른 등급이 나오는 과목을 편성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그래서 사회과의 융합 선택 과목은 성취도만 제시되기 때문에 3학년 2학기에 배치되는 게 그나마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등급을 산출해야 하는 과목이 오히려 3학년 2학기에 있으면 더 부담되고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도 뭐 내셔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윤리문제 탐구 같은 경우는 지금도 사회문제 탐구 막 100% 수행평가로 하시는 학교도 있잖아요. 그렇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거의 마지막 주신 질문 중에서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통합사회가 이제 1, 2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학기제로 이제 모두 바뀌는데 가르쳐야 한다면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왜냐면 이 질문을 주신 게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윤리 과목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통사도 많이 하시잖아요. 윤리 부분을 나눠서도 하시고 통으로도 다 가르치시고 하시는데 이제 원래 통합사의 취지는 그 1단원에 나오는 통합적 관점처럼 한 명의 선생님이 통합적 관점으로 다 가르치는 게 본래 취지지만 실은 이제 그게 되게 부담이 되잖아요. 저도 막
가르쳐 봤는데 비교 우위, 뭐 절대 우위 막 엄청 어렵더라고요. 지리도 왜 그거를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아무래도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교도 지금은 실제로 이제 4단인데 2시간을 일사 선생님이 하시고 1시간 지리 선생님이 하시고 1시간을 윤리 선생님이 하시거든요. 파트를 나눠서. 근데 이게 수능 과목이 얘만 딱 남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중요해지고 그다음에 문제가 지금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 되게 깊이 있게 다룰 거 아니에요. 뭐 수특도 통합사회가 나올 거고 수환도 통합사회가 나올 거잖아요. 어려운 문제들이 막 나올 건데 그걸 풀어내려면 그 부분에 전공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과 윤리를 그 통합사에서 나오는 부분에 생태 중심주의랑 인간 중심주의가 이렇게 두 개로만 나눠서 나오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내신 걸 보니까 지리 선생님이 그 파트를 가르치시는데 저희 과에서 이해하는 거랑 되게 다르게 문제를 출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저도 지리 파트를 가르치면 분명 그런 문제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4학점을 아까 통합사회 수능 과목이니까 4단위로 개설을 좀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뭐 1사 2시간, 지리 1시간, 윤리 1시간 정도로 나눠서 수업이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통합사회 1에 5단원이 있고 2에 5단원이 있거든요. 지금 단원 형태랑 완전 똑같은데 보시면은 그러니까 1, 2, 3, 4, 5 통합사회 1에서 한 학기 배우고 그다음에 또 1, 2, 3, 4, 5 통합사회 1을 또 한 학기 배워요. 근데 저기서 색깔 칠해 놓은 부분이 윤리 선생님들이 좀 윤리과랑 관련된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 부분에 요렇게 이제 색칠 다른 색깔로 이제 표시를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뭐 2단원 같은 경우 행복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막 다른 선생님들은 저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 행복으로 어떻게 한 단원을 다 하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랑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행복이랑 사회정의와 불평등, 세계와 평화를 윤리 선생님이 가르치세요. 근데 뭐 요것도 학교 상황에 따라서 뭐 어떻게 나눌지는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나누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3단원 같은 경우는 지리과 내용도 있고 또 그 자연관 나올 때는 또 저희과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좀 섞여 있긴 한데 어쨌든 요거를 2시간, 1시간, 1시간 뭐 요렇게 나눌 게 가능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가능한데 시간표나 이런 걸 돌릴 때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한지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렇게 바뀐 이상 윤리 선생님이 혼자 통사를 다 통으로 가르친다라는 게 조금 되게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내가 수능 과목을 잘 못 가르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가르치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